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SAP 하나에서 여러분이 지켜야 될 우리가 퍼포먼스 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P 하나가 되면서 여러분이 이제 지켜야 될 룰들이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것들이 진리였는데 SAP 하나가 되면서 진리가 일반적인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룰이 된 것들이 있고, 옛날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룰이었는데 SAP 하나가 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룰로다가 되는 것들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픈SQL, 일반 오픈SQL,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SAP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오픈SQL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첫 번째,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밸리드하다라는 의미는 데이터베이스가 디스크 방식의 데이터베이스, 즉 오라클이었다가 인메모리 기반의 SAP 하나로 다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룰들은 여전히 중요한 룰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리졸트 셋을 최대한 최소화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keep result set small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처리할 때에 여러분이 필요한 데이터만 셀렉트 해야지, 그죠? 셀렉트 하건 해야지, 불필요한 데이터를 셀렉트를 해서 사용 안 하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minimize amount of the transfer data,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플리케이션 서버로다가 전송되는 데이터 사이즈를 최소화시켜라라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룰 중에 하나이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는 횟수를 최소화시켜라. 그죠? 그래서 한 번에 갖고 올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미리 한 번에 갖고 와서 갖고 있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예를 들면 항공사가 15개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돌다가 어떨 때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마스터도 갖고 와야 되고 어떨 때는 루프탄자도 갖고 와야 되고 이래 막 그래. 그러면 미리 15개를 여러분이 인터널 테이블에 가지고 있다가 필요로 할 때 인터널 테이블에서 읽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유사한 맥락인 거죠. 그 다음에 서치 오버헤드를 최소화시켜라 라는 거죠. 이거는 뭐 과거에는 우리가 인덱스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오버헤드를 이제 최소화시켰죠. SAP 하나가 되면서는 우리가 인덱스라는, 즉 세컨더리 인덱스가 거의 다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쓸 건 없지만, 그래도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할 때의 오버헤드를 최소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레벨로다가 최대한 내려서 여러분이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다가 최적화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두 번, 맨 마지막 거는 뭐 요거랑 약간 이제 유사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불필요한 데이터를 로드하는 걸 우리가 최대한 안 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이제 기존에 있는 룰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으셔야 될 룰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keep result set small이라는 건 뭐냐면, 뭐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약간 여러분 이제 혼선이 있을까봐 데이터를 셀렉트 한 다음에 그때 서메이션 하는 것보다는 SQL문 자체에서 서메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서메이션한 결과를 얻어내는 게, 즉 리졸트 셋을 줄이는 게 좋다. 근데 다 유사한 맥락이에요, 여러분. 다 유사한 맥락인데 좀 더 캐테고리화 시켜놓은 것 뿐이죠.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런 골든 룰에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죠? 뭐가 중요해진 거예요? 데이터 전송하는 사이즈를 최소화시켜라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불필요하게 트랜스퍼 한다는 건 여기 나온 것처럼 컬럼 데이터베이스, SAP 하나는 컬럼 데이터베이스인데 컬럼 데이터베이스는 컬럼이 다 압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압축을 언패킹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려. 그러니까 불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걸 최소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컬럼에 대해서 언패킹하는 걸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셀렉트문을 사용할 때 꼭 필요한 컬럼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거라고 했죠. 셀렉트 뭐가 별표.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지 말라. 그런 이제 의미와 유사한 맥락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는 횟수를 최소화시켜라 라는 거는 뭐 같은 의미인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걸 최소화시키려면 여기 나온 것처럼 매스 프로세싱, 그죠? 데이터 한 건 줘, 데이터 한 건 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데이터를 이제 한 번에 가져오는 게 여러분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죠? 유사한 얘기입니다. 그죠? 유사한 얘기죠. Select all row and columns. one SQL. SQL문을 던져서 좀 있다가 또 로직이 흘러오다가 하다가 또 SQL문 던지고 이러는 것보다, 예를 들면 아메리칸 에어라인 정보 좀 줘 하다가 또 로직이 흘러가다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정보 좀 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거를 한 방에, 그래서 한 방에 취득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의미로 약간 틀리지만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장표에서는 보면 less important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중요하긴 중요한데 덜 중요해졌다는 거죠. 헷갈리면 안 돼요. 그죠?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긴 중요한데 덜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서치 오버헤드를 최소화시켜라 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웨어절에 여러분이 인덱스가 걸리지 않은 컬럼에 대해서 웨어절에다 사용하는 건 과거에는 상당히 안 좋은 거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의미 없어. 웨어절에 여러분이 검색할, 웨어절에다가 검색할 조건에 대한 데이터가 설령 인덱스, 세컨더리 인덱스가 걸려있지 않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아. 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가 되면서 테이블 전체를 풀 테이블 스캔하는 것은 이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SAP 하나가 되면서 세컨더리 인덱스들은 이제 거의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불필요한 데이터 로드를 이제 최소화시켜라 라는 거죠. 결국은 과거에는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로직으로다가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시는 바처럼 데이터 인텐시브한 캘큘레이션들은 이제 SAP 하나로다가 내려서 즉 SAP 하나에게 일을 시키라는 거죠. 왜냐하면 SAP 하나가 그런 일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에 대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퍼포먼스를 우리가 증가시키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두셔야 될 건 뭐예요? 과거의 데이터베이스, 즉 디스크 방식의 데이터베이스일 때 중요했던 사항인데 인메모리인 SAP 하나가 되면서 여전히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 더 뭐가 있어요? 과거의 디스크 방식의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중요해 정도였는데 SAP 하나가 되면서 엄청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세 가지 카테고리를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구현하는 게 쉽진 않아.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쉽진 않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그 메타 프로그래머, 즉 프로그래밍을 조금 더 이렇게 한 차원 높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선 이러한 사항들을 여러분이 고려하시면서 코딩을 하셔야지만이 다른 사람과 이제 경쟁력 있는 그런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유닛 3장에서 우리가 코드 투 데이터,
즉 비즈니스 로직을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다가 내릴 수 있는 방법. 같은 얘기로다가 데이터베이스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인디펜던트한 방법이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디펜던트한 방법이 있다. 먼저 그걸 정리를 하셔야겠죠. 우리나라 사정이 맞으면 코드 투 데이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디펜던트한 방법이 있고, 그죠?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에 인디펜던트한 방법이 있고, 그죠?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요 유닛 3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누구예요? 인디펜던트. 요거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SAP 하나를 쓰던,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을 쓰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던 여기에 나오는 요 내용들은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데이터베이스에 디펜던트 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렇죠?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일 때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레슨 이 5개는 인디펜던트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 없이 여러분이 비즈니스 로직을 어디로? 하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베이스로다가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SQL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크게 우리가 4가지 영역으로 다 나눠져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확히 따지면 3가지가 맞죠. 그래서 SQL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Structured Query Language라는 거의 약자죠. 그렇죠? 이 SQL문은 크게 이제 3가지 영역으로 다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L, 그 다음에 DDL, 그 다음에 DCL. 그래서 DML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select 문, insert, update, delete 이러한 것들이 다 DML에 속하는 명령어인 거죠. DDL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뭔가를 정의하는 거야. 그래서 테이블을 정의하거나 뷰를 정의하거나 테이블을 변경하거나 테이블을 삭제하거나 뷰를 변경하거나 뷰를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 SAP에서 DDL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ABAP 딕셔너리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죠? SQL로다가 하는 게 아니라 ABAP 딕셔너리에서 여러분이 테이블을 툭툭툭 찍어서 액티베이션만 하면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SAP는 이 DDL에 해당되는 부분을 ABAP 딕셔너리가 담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DCL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라고 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제어하는 랭귀지죠. 예를 들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대한 지구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대한 매출 데이터만 봐야 되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 대한 매출 데이터만 봐야 돼.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서 즉 ABAP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처리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이러한 것들을 아예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DC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탠다드 SQL이라는 건, 그죠? 스탠다드 SQL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알다시피 표준 SQL이고 우리가 SAP에서 사용하는 SQL은 오픈 SQL인 거죠. 서로 이제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오픈 SQL보다도 이제 훨씬 더 이제 많은 기능들이 우리가 스탠다드 SQL에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뭐 grant, revoke, commit, rollback. commit, rollback은 ABAP에도 있지 않나요? 즉 오픈 SQL에도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연히 맞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뿐인 거죠. 그러한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 SQL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리뷰도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오픈 SQL을 사용하게 되면 정리하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가
여러분 오픈 SQL을 듣고 있다가 그죠? 버퍼링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겠으면 버퍼링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고 버퍼링에다 쌓아야 될 데이터가 있으면 버퍼링에 쌓아주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죠. 이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안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스페시픽한 라이브러리 DBSL이라고 하는데 이 DBSL이 오픈 SQL을 네이티브 SQL로다가 이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DBSL이 처리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죠? 변환 작업을. 그래서 오픈 SQL을 네이티브 SQL로다가 변환 작업해주는 게 이 DBSL이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네이티브 SQL을 사용하게 되면 이 네이티브 SQL은 그죠?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를 거치지 않고 바이패스를 곧바로 하기 때문에 그죠? 바이패스를 곧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던진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한 네이티브 SQL은 데이터베이스의 종속적인 SQL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스페시픽한 라이브러리 DBSL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SQL을 네이티브 SQL로 컨버전 시켜주는 역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야지만 SQL을 호출,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원격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연결 같은 거 기능들을 우리가 DBSL이 처리를 해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클라이언트 핸들링이나 우리가 버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어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에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가 이런 걸 다 해라고 배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다 보면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가 하는 일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핸들링, 즉 웨어절에다가 MADT 자동으로 다 넣어주는 거, 그 다음에 버퍼링 처리, 여기서 얘기하는 버퍼링은 SAP에 대한 버퍼링, 이러한 것들은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가 해주는 거고 나머지들은 DBSL이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수많은 SQL을 날리게 되면 그 수많은 SQL은 어떤 유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거냐면 SAP 플러스 SID라는 유저로 다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그죠? 우리 회사의 SAP SID가 만약에 우리가 KYH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유저로다가 달라붙는 거냐면 SAP KYH라는 유저로다가 달라붙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유저는 데이터베이스 유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SAP KYH라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가 유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저로다가 SQL문을 다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SAP 레벨에는 스튜던트 01, 스튜던트 02, 스튜던트 03, 또 예를 들면 우리로 따지면 S03-01, S03-02, S03-03 이렇게 수많은 SAP는 유저가 있지만 그 수많은 유저들이 호출한 SQL문, 즉 오픈 SQL은 단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유저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단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유저는 누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AP 플러스 SID 이름, 그래서 이 유저로다가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유저가 하나가 생성이 되어지면 이 유저만을 위한 스키마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얘기는 여러분이 ABAP 딕셔너리에서 만드는 모든 테이블, 모든 내용들은 이 스키마에 다 생성이 되어진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돼요? 어카운트의 스키마에 저장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어카운트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SAP 플러스 SID. 그래서 SAP 플러스 SID 저 계정에 관련된 스키마에 모든 테이블이 다 저장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시스템에, 즉 하나 모델링 툴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SAP 하나 모델링 툴에 접속해보면 이 카탈로그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 카탈로그라는 걸 열어보면 여기가 스키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탈로그랑 스키마는
같은 얘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카탈로그라는 건 스키마랑 같은 얘기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여기 카탈로그를 보시면 우리가 접속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KYH라는 시스템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KYH라는 우리는 SAP 시스템에 접속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앞서 배우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DB 어카운트가 있다, 어떤 어카운트가 있다, SAP 플러스 SID. 그러니까 결국 누가 있는 거예요? SAP KYH라는 유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버전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요게 원래 정석이었는데 버전이 바뀌게 되면서 즉 SAP 하나 버전이 바뀌게 되면서 하나로 다 이렇게 공통으로 다 바뀌었어요. SAP ABAP 1로.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이 틀린 건 아니야. 교재 내용에 있는 것도 SAP 하나 버전이 특정 버전 이하일 때는 이렇게 됐었는데 SAP 하나가 버전이 올라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무조건 공통으로 다 바뀌었어요. SAP ABAP 1로.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고객사에 갔더니 여기에 카탈로그에 가봤더니 SAP ABAP 1이야. 아, 그럼 얘가 버전이 뭔가 높은 거구나. 근데 만약에 이 유저가 없어. 아니, 요 카탈로그가 없어. 라고 하면 요거로 다 찾아야 된다는 거지. SAP 플러스 SID 다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이렇게 가보시면 그죠? 여기 테이블이 있죠. 그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러분이 필터를 이렇게 걸어보시면 우리가 S북이라고 있죠. 그죠? S북이라고 S북 너무 맞나요? SCRR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CRR이라고 이렇게 필터를 걸어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테이블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테이블이 우리가 SAP에서 보고 있는 테이블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프리뷰라고 해보면 여기 우리가 SAP에서 보고 있는 테이블인 거죠. 클라이언트 400번의 데이터들. 그죠? 이 데이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접속한 거고 여러분이 SAP를 통해서 접속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저 KYH에 접속을 해보죠. 여기에 와보면 지금 요 데이터, 그죠?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는 같은 데이터인 거죠. 이런 같은 데이터인 거예요. 그죠? 같은 거예요. 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살펴본 거고 얘는 ABAP 딕셔너리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살펴본 거죠. 같은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얘를 삭제를 하게 되면 A씨를 삭제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도 당연히 삭제가 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반드시 그러한 내용을 머릿속에 두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챙기셔야 될 건 반드시 ABAP 데이터베이스 유저와 스키마가 존재한다. 과거에는 어떻게 됐다? SAP 플러스 SID. 근데 지금 버전이 올라가면서 누구보다 됐다? SAP ABAP 1. 그죠? 아까 보셨죠? SAP ABAP 1으로다가 다 통일이 됐다. 언제? 상위 버전일 때. 여러분 혹시나 하실까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과거에는 유저가 SAP 플러스 SID라는 유저 앞에서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SAP ABAP1으로 다 통일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픈SQL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프로그램에서 오픈SQL이죠. For Entries라는 게 있는 거 보면 오픈SQL이죠. 그래서 오픈SQL을 통해서 여러분이 쿼리를 던지게 되면 여러분이 던진 이 오픈SQL이 뭐로 다 바뀌어요? 네이티브 SQL로 다 바뀌는 거죠. 누가 얘를 처리하고 있다? 정확히 DBSL, 그죠? DBSL이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우리가 SQL 트레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SQL 트레이스 T코드가 몇이었죠? ST05였죠. ST05. 그래서 이 트레이스에서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네이티브 SQL도 이제 좀 잘 알아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왜 그래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바뀔 일이 없어. 왜냐면 이제 SAP는 하나 데이터베이스만 지원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바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티브 SQL도 여러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잘 알으셔야 되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해당 레슨의 마지막 장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과거에 클래식한 오픈 SQL 우리가 네디버 7.4의 SP05 버전 이하일 때 제약사항이 뭐였냐면 우리가 no fixed value computed column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select A 컬럼 곱하기 B 컬럼에서 뭐 C라고 해라.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컬럼 곱하기 B 컬럼에서 C라고 해라.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SQL문에다가 케이스문 사용하는 거 안 된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write out join 안 돼. union 안 돼. 그 다음에 select 문이나 from 절의 subquery 안 돼. 다 안 돼. 그죠? 원래 안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의 종속적인 빌트인 펑션들. 즉 하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제공해주고 있는 함수인데 여러분이 오픈 SQL에서는 못 쓴다는 거죠. 예를 들면 데이즈 비팅 같은 거 못 써. 그 다음에 하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 뷰나 프로시저 같은 거 호출 못해. 접근 못해. 다 안 돼. 그죠? 우리가 네디버 7.4의 SP05 버전 이하일 때는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아. 근데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무슨 얘기 하고 싶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씩 지원되기 시작해 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코드 투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코드 투 데이터는 두 가지가 있다.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디펜던트한 코드 투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인디펜던트한 코드 투 데이터가 있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오픈 SQL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인디펜던트한 요소인데 SQL문에는 제약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제약이 너무 많았어. 근데 이런 제약들이 이제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나오는 네디버 7.4의 SP05 이상이 되면서 이런 여기에 있던 이러한 제약들이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된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기 시작한 게 우리가 나오는 요 레슨 2에 나오는 Enhanced Open SQL, 즉 확장된 오픈 SQL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냥 혹자는 그냥 편하게 New Open SQL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정식 용어는 Enhanced Open SQL이에요. 확장된 오픈 SQL.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런 제약들이 이제 하나둘씩 사라진 우리가 New Open SQL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SQL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한번 리뷰를 했고 그럼 기존 오픈 SQL에서 어떤 부분이 또는 왜 인핸스 됐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뭐 Y야 뻔한 거 아닐까요? 그죠? 오픈 SQL에 워낙 제약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기능이 개선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픈 SQL은 뭐 오픈 SQL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픈 SQL은 우리가 앞서 보신 것처럼 네디버 7.4의 SP05 버전이 이하가 되면서 이제는 제약이 엄청 많았는데 이제 이 버전이 올라가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오픈 SQL이 Enhanced Open SQL이라고 되면서
기능이 점점 더 이렇게 개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버전이 또 네이버 아바 버전이 7.5가 되면서 또 버전이 즉 이넨스 오픈 SQL이 또 기능이 이렇게 확장이 되기 시작했죠. 기능이 이제 계속 확장이 되기 시작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 가냐면 표준 SQL문, 표준 SQL 92까지 거의 육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기능이 추가되고 자고 일어나면 기능이 추가돼서 조금씩 계속 확장이 되는 거죠. 기능이. 조금씩 확장이 되다 보니 이제 표준 SQL 92를 거의 이제 육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표준 SQL 92에 거의 육박하게 되면 뭐가 좋냐라는 건데 당연히 뭐가 좋은 게 아니라 제약이 없어진다는 거죠. 앞서 보셨던 뭐 익스프레션 사용할 수 없다 이제 가능해지고 우리가 조인의 유형 뭐 라이트 아우터 조인 안 된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유니언 같은 거 안 된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SQL문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을 살펴보시면, 그죠? 보시는 바처럼, 그러니까 얘는 old open SQL이고, 요 밑에 있는 건 new open SQL, 즉 enhanced open SQL이죠. 신텍스의 가장 큰 차이가 뭐가 딱 보여요? 그죠? select문 다음에 이렇게 피리어드가 아니라 이렇게 콤마가 있는 게 보이죠? 그죠? 가장 큰 차이. 그 다음에 변수명 앞에 항상 이렇게 골뱅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골뱅이는 우리가 host variable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모든 변수명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골뱅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컴파일러 입장에서 딱 보고서 SQL문에 변수에 골뱅이가 있으면 지금 개발자가 new open SQL을 써서 구현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러면 new open SQL에 맞는 신텍스 체크를 할 것이고 변수명을 봤더니 변수명이 골뱅이가 없어.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은 old open SQL을 쓰고 있구나라고 해서 old open SQL에 맞는 그러한 신텍스 체크를 이제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new open SQL을 쓰려면 첫 번째 항상 어떻게 된다? 변수명 앞에 항상 골뱅이를 붙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일부 신텍스가 변경된, 즉 select 다음에 컬럼명 다음에 쉼표가 붙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죠? 뭐든지 다 한 번씩 해봐야 돼. 그죠? 눈으로 보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여러분이 한번 들어와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패키지 아무데나 만드셔도 되고 우리는 H400이니까 여기다 만드셔도 되고 그렇죠? 위치는 중요하진 않고요. 우리는 여기에 New ABAP 프로그램 우리는 Z New Open SQL 자기 번호를 이렇게 붙여. 여러분이 오픈SQL, 뉴 오픈SQL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나를 이제 만들 거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거고 해당 프로그램 이름은 보시는 바처럼 ZNew OpenSQL 자기 번호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교재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를 해보죠. 우리는 CARR ID랑 CARR 네임을 SCARR에서 해보죠. 그래서
올드 오픈SQL에서는 어떻게 하죠? 데이터가 필요하네요. 데이터 IT type table of SCR 컬럼 2개만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제 SAP 하나가 되면서 이렇게 구현하는 것은 이제 좋지 않은 습관이죠. 항상 여러분이 이제 습관적으로다가 begin of ty info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CRR-ID, 타입은 SCRR에 귀찮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이제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럭처 선언하고 타입 쓰죠. 타입이니까. 그죠?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변수를 당연히 이제 만들어야겠죠. 데이터, IT, 타입, 테이블 오브 ty info. 그래서 과거의 오픈SQL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select CRR-ID, CRR-name 어디서? from SCRR에서 인투절 여기 들어가죠. into table IT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CL_, demo_, output에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죠. 디스플레이 데이터 IT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테스트할 수 있는 하나의 util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올드 오픈 SQL이고 여러분이 뉴 오픈 SQL을 사용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죠? 여기가 이제 올드가 아니라 우리가 뉴 오픈 SQL을 통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select CRR-ID 쉼표 그죠? into table 항상 골뱅이 IT 해야 되고 그럼 SCR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골뱅이 항상 호스트 베리어블 붙어야 되고 컬럼과 컬럼 사이에 쉼표가 항상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액티베이션을 수행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결과는 동일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방식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방식. 물론 구현하셔도 되지만 앞으로다가 SAP가 하나씩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조건 모두 다 구현하면 돼요. 우리 회사 시스템, 즉 고객사 시스템이 뉴 오픈 SQL을 지원을 하면 이제 무조건 가급적으로다가 뉴 오픈 SQL을 가지고 여러분이 로직을 구현하는 게 이제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신텍스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둘 다 클라이언트 핸들링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회사가 만약에 네리버 7.5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시면 신텍스는 뉴 오픈 SQL도 좀 더 바뀌었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게 더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이 위에 거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ABAP 750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과거에 사용하던 이 문장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투절은 항상 어디에? SQL문의 맨 아래. 그래서 인투절은 항상 SQL문의 맨 아래. 그 다음에 셀렉트 다음에 이렇게 컬럼을 나열하는 거는 우리가 필드문에서 이렇게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이 프로그램에 오셔서 그렇죠? 인투절은 항상 어디에? 맨 아래에 오는 게 맞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특별히 문제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ABAP 750을 사용하고 있다. 뉴 오픈 SQL을 사용할 건데 우리 회사가 만약에 ABAP 750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위에 있는 이 SQL문을 어떻게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select from SCRR fields
필드명 CLRID CLRName into table 골뱅이 IT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필드명 그죠?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이렇게 쓰게 되면 또 장점 뭐냐면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해당 테이블에 추가할 수 있는 컬럼들이 이렇게 떠 자동으로다가 여기 보시면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뜬다는 거죠. 여러분 이 패턴을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이렇게 구현한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는 동일하지만 신텍스, 즉 문법이 바뀐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문법에 맞춰서 앞으로다가 프로그램을 구현하시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러한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New Open SQL에서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케이스문 같은 거 이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SQL문 자체에서 컬럼을 이렇게 나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케이스문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케이스문을 보면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S북이라는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셀렉트 할 건데 스모커, 담배 피는 사람이 예약을 했으면 우리가 에디셔널한 차지를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LOCCURAM이라는 게 비용이죠. 한국 예약 금액. 거기다가 우리가 스모커 피를 더 받고 싶은 거지. 그죠? 그 다음에 플로어, 소수점 버림 기능. 그 다음에 세일은 소수점 올림 기능. 올림 내림이라기보다는 그죠? 소수점의 결과가 뒤에서 나오니까 소수점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 소수점에서 플로어 가장 정수에 가까운 수, 셀은 천장에 가까운 정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재에 어디가 나올 것 같은데 교재에는 나오지는 않네요. 교재에 나오지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플로어 2.4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4라고 하면 정수에 가까운 수 바닥 2인 거예요. 그렇죠? 2. 정수. 그래서 여러분이 쿼리를 던져봐도 알 수 있죠. 그죠? 플로우는 건 바닥이니까. 그래서 2.4에서 바닥.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정수에 가까운 아래 2. 그죠?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네요. 얘는 누굴까요? 플로어 2.9. 얘도 당연히 누구예요? 얘도 당연히 2지. 그죠? 2.9라는 숫자에서 바닥에 가까운 정수 2.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다가 세일은 천장이지, 천장. 그죠? 세일 2.9 하게 되면 얘는 당연히 누구예요? 3이지, 3. 그죠? 위로다 가는 거죠. 천장이니까. 2.9에서 위로다 가까운 정수 3.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빌트인 펑션들을 다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케이스만 쓸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arithmetic 펑션들 div, mod, abs, flow, sale 이런 것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string concatenation, 여러분이 만약에 문자를 더하고 싶어 그러면 ampersand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string 펑션들 쓸 수 있다.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이건 두시고요, 그죠? 이건 두시고 이걸 하나를 카피를 하죠. 이걸 하나를 카피를 해서 투로다 만들죠. duplicate 2에 빵빵해서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게 이걸 하고 싶어요. 아이디에서 국제선 여부. 그래서 우리는 국제선 여부는 국내선은 D, domestic, 국제선은 I 이렇게 뽑아내고 싶어.
그럼 우리는 밑에 부분 싹 지울게요. 여러분, 싹 지우고 우리는 컬럼 하나를 더 추가해야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CONNID 타입은 SPFLI의 CONNID. 그죠? 하나면 뭐가 필요해요? C. 그죠? 왜냐하면 요 F 타입에는 국제선인지 국내선인지 들어갈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country from 타입 SPFLI의 country to 타입 SPFLI의 country to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케이스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select 당연히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from SPFLI field 그죠? 신텍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CALRID 그 다음에 CONNID 그 다음에 케이스 쓸 수 있다는 거죠. country from과 when country to가 같으면 그죠? 같으면 얘는 domestic 그죠? when else죠? else then international I and as type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 필요한 컬럼이 country from country to into table 골뱅이 IT 이렇게 하겠죠. when 여기가 대인이 빠져야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케이스면까지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데이터가 너무 많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3호공사는 미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에 도착하니까 도메스틱.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애리조나 항공은 일본에서 출발해서 이태리, IT로 들어가니까 인터내셔널. 우리가 케이스문으로다가 이렇게 F타입이라는 컬럼을 우리가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교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케이스문 쓸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반드시 두셔야 되고요. 케이스문. 그 다음에 여러분 캐스팅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타입을 변환할 때 쓰는 게 캐스팅이죠. 그럼 여러분 캐스팅을 왜 해야 되냐면 머릿속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나누기 연산을 할 때는 이 나누기 연산은 무조건 플로팅 타임만 지원이 돼요. 그래서 플로팅 타임만 지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나누기 연산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LOCCURAM이라는 이 컬럼도 플로팅 타입에다가 캐스팅하고 그 다음에 숫자 2로다 나눌 건데 이 숫자 2도 정수니까 플로팅 타입에다가 캐스팅해서 나눠줘야 돼. 제약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누기 연산을 할 때는 무조건 플로팅 타입에다가 변환을 시켜서 여러분이 나눠줘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캐스팅 연산도 사용할 수 있다. 캐스팅 연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링 컨캐티네이션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뭐 해보면 뭐 이런 거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F키라고 할까요? 타입 C, length는 10 이렇게 하게 되면
랭스는 10 하게 되면 우리가 요 앞에다가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CALR id랑 누구랑 도하겠다? CONN id랑 도해서 as FQ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CONN id는 오직 캐릭터 타입만 가능하대네요.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뉴메릭 타입이네. 이렇게 에러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석 처리를 하고 우리가 빌트인 펑션을 사용할 수 있겠죠. concat 얘랑 더하겠다. 그래서 F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다가 스트링을 처리하기 위한 이렇게 빌트인 펑션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액티베이션 하시고 CLM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수많은 이런 빌트인 펑션들은 여러분이 다큐멘테이션을 보시면서 하나씩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되는 이제 상황인 거죠. 내용들을 쭉 보셔야 되고요. 빌트인 펑션들은 요 캐스팅하는 거 워낙 중요하고요. 캐스팅. 다음에 우리가 보셨던 이거 세일, 플로어,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신 컨캐트 이러한 이제 빌트인 펑션들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write out join이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new OpenSQL 즉 enhance OpenSQL에서 우리가 write out join이 이제 가능해졌고 여러분이 조인문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죠? 여러분이 3개 테이블을 조인하게 되면 A 테이블, B 테이블, C 테이블 이렇게 조인하게 되면 어느 테이블을 먼저 조인을 할지를 우리가 의사결정하는데 어느 테이블을 먼저 조인할지를 의사결정하는 건 on 컨디션에 나오는 우리가 조인 컨디션에 따라 이제 바뀌는데 여러분이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가로를 가지고 여러분이 SQL문을 사용할 때 괄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조인하는 순서를 여러분이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인 컨디션에 보시면 그죠? 조인 컨디션 제약이 뭐였냐면 우리가 on 컨디션에 즉 조인 컨디션인 on 컨디션에는 우리가 write 테이블에 있는 내용은 오면 안 됐어요. 그죠? write out 조인을 할 때 여러분이 안 됐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인 컨디션에 즉 조인 컨디션에 write out 테이블 write out 조인에 write 테이블에 있는 필드들도 이제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조인 컨디션은 기존에 우리가 equal 조인밖에 안 됐어. 근데 equal 조인 외에도 뭐 같지 않은 거, 큰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on 컨디션에다가 우리가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write 테이블, write out 조인의 오른쪽에 있는 write 테이블은 우리가 웨어절에다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안 됐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면 말로 다 설명드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write out 조인을 통해서 두 테이블을 이렇게 조인을 할 때에 우리가 그죠? 웨어절에 인투절 바로 앞에 있겠죠? 그래서 웨어절에는 원래는 이 write out 조인에 있는 이 테이블에 있는 내용은 원래 못 왔어. 이게 안 됐다는 거죠. B의 CURL 코드가 USD인 거 이런 거 안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죠? 근데 new OpenSQL이 되면서 우리가 write 테이블에 있는 내용도 웨어절에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번 해볼게요. 에러 안 나잖아요. 그죠? 점이 빠져서 에러 나는 거고 에러 안 나죠. 그죠? 에러가 안 납니다. 액티베이션 하시고 실행하게 되면 전혀 문제 발생 안 해요. 그죠? 전혀 문제 발생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이 이 SQL문을 만약에 과거에 old OpenSQL로 다 바꾸게 되면 에러가 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걸 카피에다가 과거의 old OpenSQL에다가 한번 변경을 해보죠. 그래서 필드문이라는 건 과거에는 없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셀렉트문 다음에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쉼표가 없죠. old OpenSQL에는 쉼표가 없으니까 당연히 다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문제 없고, 필드문 사용 없고, 그 다음에 인투절도 항상 어디에요? 위치는 여기가 맞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SQL문 자체를 바꿨습니다. 이것도 빠져야겠죠. 그죠? 그렇게 봤더니 select list separate using comma. 아직도 여러분이 얘를 new open SQL에다가 인식을 하고 있네요. 그죠? 왜냐면 write auto join을 쓰려고 하니까. write auto join 자체가 지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new open SQL 쓰라는 거죠. 예제가 좀 별로 좋지 않았네요. 그죠? 예제가 좋지 않았네요. 그래서 지금 아예 우리가 지금 이 ADT를 통해서 우리가 처리할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조건 new open SQL을 쓰라고 이렇게 권장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이 버전이 올라가면서 제약이 많이 생겼네요. 그죠? 인호 조인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레프트 아우터 조인 같은 거 하려고 했더니 무조건 new open SQL을 써라라고 이렇게 또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네요. 뭐가 됐건 간에 우리는 이제 new open SQL을 쓰는 게 이제 맞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제 new open SQL을 쓰다 보니 이제 제약사항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요 얘기하다가 했군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핸들링도 그죠?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죠. new open SQL이라고 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핸들링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어디서? 인터페이스에서 자동으로다가 처리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new open SQL이 됐건 뭐가 됐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인에 대한 제약도 과거에는 조인할 수 있는 테이블의 개수가 7개인가 8개인가 그랬는데 이제 50개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서브쿼리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온 올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지원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올이라는 건 결국 이 셀렉트문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와 이 셀렉트문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 두 개를 이제 유니온 합치겠다라는 거죠. 그죠? 합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여기에다가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니온이라는 문장이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인투절이 결국 맨 아래에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유니온이 들어가는 순간에 인투절이 여기 올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맨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이제 또 한 가지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유니온이랑 그죠? 그다음에 유니온 올이랑도 여러분이 구별을 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유니온은 중복된 로우의 값이 중복이 되더라도 걔를 우리가 중복된 거는 무시하고 싶은 게 유니온이고, 유니온 올은 중복된 것도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교재는 나오진 않지만 엑셀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셀렉트문을 통한 리졸트 셋의 결과가 셀렉트문을 통한 리졸트 셋의 결과가 컬럼 1이라고 하고 얘는 컬럼 2라고 하고 얘는 컬럼 3이라고 할게요. 그 값이 A, B, C, AA로 하죠. 이게 낫겠네. AAA, BBB, CCC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유니온 5를 했어요. 유니온 5를 했어. 두 개의 결과를 이렇게 컬럼명은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꾸죠.
그래서 유니온 올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두 개를 다 더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유니온 올을 하게 되면.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만약에 유니온을 하게 되면 올을 빼고 유니온을 하게 되면 중복된 결과는 제거. 그러니까 AAA라는 게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중복된 결과는 제거되니까 요거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DDD가 있었으면 여러분 이해가 편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중복된 결과는 제거하고 유니온 올은 중복된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더하는 거죠. 유니온 올.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과거에 그죠? 과거에는 우리가 유니온과 유니온 올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약된 매출과 취소된 매출을 한 번에 보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이제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로직으로 다 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유니온이라는 게 지원되기 때문에 그러면 유니온을 통해서 쉽게 예약된 매출과 취소된 매출을 딱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반대로 예를 들면 국내선의 매출, 그 다음에 국제선 매출을 여러분 얘도 유니온으로다가 한 방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SQL문의 이제 기능이 다양화된다는 건 이제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니온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뭐예요? 스모커,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 대한 매출과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예를 드는 거죠. 담배를 피는 곳에 대한 매출, 그 다음에 담배를 피지 않는 매출을 여러분이 두 개를 더해서 그죠? 유니온을 해서 결과를 리턴을 해주는 거죠. 예제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제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재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S북에서 담배를 피는 거에 대한 매출과 담배를 피지 않는 매출을 내가 그냥 알고 싶어. 항공사별로다가. 그렇죠? 항공사별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지우고 4번을 한번 카피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카피를 해서 듀플리케이트. 그래서 우리가 4번 만들어 보자. 항공사별 매출. 그래서 우리는 타입이라고 해서 부킹 타입으로 할까요? 타입이라고 해서 여기는 시도하겠죠. CURAM 타입은 S북의 CURAM. 이것도 가급적이면 S북다 해주는 게 좋겠죠. 위에 거도 CUR 키 타입은 S북의 셀렉트문 일단 저거 지우고요.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으니까 일단 액티베이션을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항공사별 흡연자 매출과 비흡연자 매출을 분석하고 싶어요. 그죠? 그럼 우리 셀렉트문 두 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셀렉트 CLRID 그다음에 F 타입에 있는 흡연자. 그래서 흡연자는 스모커로 할게요. 스모커. 그래서 F 타입. 그죠? 근데 뉴욕 NoSQL을 쓸 거니까 우리는 기왕이면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필드스 CALRID 그다음에 누구예요?
흡연자. 그래서 우리는 smoke라고 약자해서 s. as b type. 그죠? 그다음에 some LOCCURAM as LOCCUR key. 그래서 우리가 서메이션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그룹 바이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죠? 그거예요. 누구든 체크할까요? 스모커가 얘는 XA인 거고 and 캔슬되지 않은 거에 대한 매출을 더하고.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두 개로 할게요, 여러분. 그죠? 얘와 얘. 얘를 두 개를 더하고 싶은 거잖아. 얘는 스모커가 아니라 얘는 넌 스모커니까 N. 그죠? 얘는 이거죠. 두 개를 더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는 유니온 이렇게 하는 거죠. 두 개를 더해서 어디에다가 into 테이블 골뱅이 it에다 넣겠다. SQL문은 한 방에 쓰다 보니까 그룹 바이 절이 빠졌다는 거죠. 그죠? 여기는 당연히 그룹 바이. 이게 그룹 바이가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보시면 지원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지원하지 않는군요. 퀵픽스라는 게 이 퀵픽스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다 채워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뭐 지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넣으면 되죠. 그룹 바이 CLID 그룹 바이 절에도 당연히 이게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타입 LOCCUR 키. 그 다음에 얘도 우리가 그룹 바이가 웨어절 밑에 들어가는 거죠. 셀렉트 문이 두 개가 결국 유니온을 통해서 결과가 하나로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기 편하게 sort it by CLID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B 타입 B 타입 오타가 있네요. 오타. 그럼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논 스모커에 대한 매출,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스모커에 대한 매출. 그죠? 애리조나 항공의 넌 스모커에 대한 매출, 애리조나 항공의 스모커에 대한 매출. 그래서 항공사별 이렇게 매출을 한 방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유니온 기능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여러분 로직으로 다 짜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갖고 와서 뭐 루프를 돌건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해서 여러분 결과를 구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다가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다 설명드렸고 여러분이 우리 엑서사이즈 9번을 보면 우리가 인핸스 오픈 SQL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기능을 개선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되면 이제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도 될 거는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엑서사이즈 9번에서 있는 Use Feature of Enhanced OpenSQL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과거에 Old OpenSQL을 New OpenSQL에다가 변환하는 거죠. 간단하게 한번 설명만 드려보면 그래서 우리가 카피할 프로그램이 HA400 New OpenSQL T1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고 계시다시피 찾기를 눌러서 리스트 퍼스펙티브도 한번 해보고요.
화면이 너무 작아서 저도 역시 찾고자 하는 게 h400 언더바 new 언더바 o sql 언더바 t1 h400 언더바 new 언더바 o sql 언더바 t1. 제가 지금 퍼스펙티브가 엉뚱한 데 있네요. 그죠? 그래서 퍼스펙티브가 아바 퍼스펙티브가 있어야 됐는데 퍼스펙티브가 좀 엉뚱한 데 와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바 퍼스펙티브에 와서 여기 보시면 이제 찾기 버튼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h400 언더바 new OSQL 언더바 t1 요거를 찾아서 엑서사이즈 9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카피를 하고 여러분이 h400 여기다가 페이스트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페이스트 하면 되는데 우리가 카피할 프로그램 이름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h400 언더바 자기 번호 언더바 new OSQL 이렇게 카피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카피를 하시고 기본적인 설명만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카피를 진행하시고 액티베이션을 하신 다음에 저는 액티베이션 하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우리가 템플릿, 그죠? 템플릿이라는 건 여러분 올드 오픈 SQL로다가 처리한 거. 에러가 있네요. 이 에러 나는 거는 우리가 하나DB가 없어서 그렇군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겠네요. 잠시 시스템 점검을 했고요. 점검하기를 잘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솔루션 하게 되면 결과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솔루션 부분은 new open SQL로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스를 와보시면 우리가 템플릿이라는 건 기존의 방식이고 그 다음에 솔루션 부분은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아직 로직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로직이 없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마련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 새로운 틀을 new open SQL에 맞춰서 여러분이 변경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건 특별히 없습니다. 엑서사이즈 9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엑서사이즈 9번은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과거의 클래식컬 SQL과 뉴 오픈 SQL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그 차이점은 기능적인 차이도 있지만 신텍스 입장에서 완전히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속도도 여러분이 뉴 오픈 SQL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다가 뭐든지 뭔가를 구현할 때는 여러분이 뉴 오픈 SQL로다가 구현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